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김학의 해외 도피 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김학의는 왜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해외 도피를 하려고 했을까입니다. 그것도 대여까지 대동해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말입니다. 검찰에 누군가가 김학의에게 출국 금지 시도가 있으니 해외로 도피하라고 알려준 것이 아닐지 의심이 듭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 법무부, 대검, 과거사위 등이 김학의에 대한 출국 금지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날 대검은 과거사위에 수사 공고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조사단에 전달합니다. 같은 날 출국 금지의 필요성을 고려해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과거사위에 수사 공고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일정을 고려하여 3월 25일 월요일에 수사 공고를 하기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공고를 위한 보고서는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김학의의 해외 출국 시도,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김학의 뇌물수수 등의 수사 의뢰. 김학의 사건으로 수사하려면 정보 유출 경로를 수사해야 합니다. 김학의가 왜 하필 과거사위 수사 공고 직전에 해외 도피를 시도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과거사위의 수사 공고 예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대검, 법무부 관계자 등 많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한규 법률대변인도 그들은 지금 왜 굳이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하는가 라며 이런 궁금증을 밝혔지요. 첫째, 누가 국민의힘에 제보를 하였을까? 이 사건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매우 기술적인 법률 이슈로 법조인도 검사가 아니라면 쉽게 알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검사가 사건 번호를 만들었는데 승인이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검찰에서 흘러나왔다면 모를까 긴급 출국 금지 요청 서류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김학의는 어떻게 자신이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상황을 알고서 출국을 시도하였을까? 당시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호기심에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하였을 뿐 김학의에게는 알려준 바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김학의의 범인 도피를 도와준 일은 없었을까요? 셋째, 검찰은 이 사안에서 어떤 책임을 지나? 근본적으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할 당시 김학의가 형식적으로 피의자가 아니었던 이유는 이미 검찰이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검에서 아직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게 없다는 이유로 미리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을 해두지 않았던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김학의는 항소심에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데 일부 혐의는 검사의 수사가 늦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임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서야 맘먹고 수사를 한 것인데 검찰의 의지에 따라 범죄가 밝혀질 수도 묻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검찰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게 2번이나 면죄부를 받은 김학의는 당시에도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지요. 출국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검색한 바가 있고 대역을 썼으며 야간에 출국 시도를 했다 이겁니다. 더불어 뇌물수수로 수사가 진행될 직전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러한 사안들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 이겁니다. 또한 이 사안은 공수처 사안들입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수처법 제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은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사안이며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진행하는 수사는 위법이다 이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완편되지 않아 수사 여력이 없다는 것을 핑계삼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번 건에 올인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완편되는 3월과 선거기간이 겹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는 즉시 이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즉각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5명을 동원하여 지휘라인 전체를 수사하면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이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권 남용, 직권 남용, 공수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수사를 강행한다면 검사 출신의 김학의를 잡은 검사를 잡으려는 검사들 역시 곧 처지가 뒤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SNS에서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막말을 했던 만화가 윤서인은 작년 12월 고 백남기 선생의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형이 확정되었던 자인데 전혀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그 직후에 더욱 큰 공분을 일으키는 짓을 저질렀다. 무슨 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행태인데 많은 이들이 윤서인의 그런 행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교활하게 계산된 짓일 거라고 말한다. 실제로 무려 700만원 벌금형이라면 또 한 번 동종 범행을 저지를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인데도 그자는 그다지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런 추측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래서 이번 독립운동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제기해볼까 한다.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 너무 적으려나? 다만 광복회에서만 독립운동으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분들의 직계 후손인 회원 8천여 분이 계시고 반개까지 치면 전국의 독립운동가 후손이 최소 수만 가구, 수십만 명은 될 테니 이분들 중 수천 명만 참여한 단체 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 총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다. 후손들 중 극히 일부만 참여해도 말이다. 앞으로 윤서인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돈으로 죗값 치르려면. 자, 대단하지요? 경제적 이득을 위한 이러한 막말에 대해 몇십 배, 몇백 배에 해당하는 위자료로 가겠다 이겁니다. 정말 통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독립운동가에 대한 망언 자체의 심각성도 있겠으나 결국 그것이 용인되고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것이겠지요. 따라서 광복회는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리고 민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안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철승 변호사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나전 의원과 진화무게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패친이 아니니 진중권 선생이 얼마나 자주 친공글을 올리고 있었는지는 모른다. 나경원 씨와의 만남을 친구 공개로 올렸다는 건 관심받길 좋아하는 진중권 선생 같은 분에겐 실로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가급적 전체 공개로서 공유를 유도하고 따봉을 더 받았으면 하는 게 관심 갈구형 인간의 공통점 아니었던가. 차마 국민의힘의 후보를 지원한다는 건 전체 공개로 쓰지 못하게 만든 건 그에게 남은 0.1말의 양심이었으리라. 그런 때를 놓칠 나경원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떨어지면 정치적 장래가 없는 캐삭방인데 가용 가능한 자원은 다 동원해야지. 글씨가 명조체인 걸로 봐선 도대체 어느 앱이나 컴퓨터에서 캡처를 뜬 것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닌 듯하다. 친공글을 강제로 전체 공개로 돌려서 뿌려야 할 절박함이 있었겠지. 셀카는 진중권 선생 손에 들인 휴대전화였던 것 같은데 필터가 과하다. 누군지 겨우 알아볼 수준이었는데 과유불급. 그나저나 금태섭 전 의원을 지지하겠다던 진중권 선생. 금 전 의원이 잘 안 뜨니 나경원 씨라도 밀어야 하나. 실존적 고민이 생겨 일단 친구 공개라도 부끄럽게 글 올린 사연은 알겠으나 안타깝다. 떳떳하면 전체 공개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며 그의 캐삭방 레이스를 돕던가 아니면 그냥 하던가 하시라. 일하는 자에 대한 비아냥, 독설 이런 거. 선거는 그것보단 훨씬 긍정적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다. 이겨본 적이 없는 진중권 선생에겐 너무나 큰 도전이 될 터 끼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둘이서 만나 커피를 마시든 셀카를 찍든 무슨 대화를 주고받든 관심은 없으나 오세훈 출마 하루 전 진중권도 내 쪽에 있다는 나전 의원의 정치적 메시지가 되었으니 금태섭은 어찌해야 할까요? 연애든 정치든 선거든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양다리는 걸치지 마시라.